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현입니다. 아, 오늘로 거의 구독하신 분이 500분이 되셨는데요. 저로서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내용들을 적지 않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지지와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또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적지 않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하여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내용을 한번 보죠. 그에 맞춰서 준비한 건 의안 연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국어학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임상 의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 수 있고 좋은 의안들을 많은 분들에게 저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늘 변명이죠. 인간들은 모든 것은 저희 게으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안 연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 책이 명의 우리말로는 명의 루안이 되겠네요. 밍이 레이안 중국 발음이죠. 그래서 원래 처음 나온 게 명의 루안이고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이 붙여서 성명의 유안이라고 책을 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부분 따로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합권에서 나오기도 해요. 지금 제가 그 사진 찍어 올린 제가 뭐 따로도 갖고 있고 이건 합권돼서 나온 책입니다. 이게 강권이라는 사람과 청나라 때 위지수라는 사람 두 사람인데요.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 명의류안은 최초의 전문 의안 연구 저작입니다. 1549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강건이라는 사람과 강응숙이라는 부자가 편집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명의 의안들을 병증에 따라 분류해서 205문으로 모든 과에 통틀어서 분류돼 가지고 기록된 의안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로부터 이제 의안 연구의 전문적인 서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 자기의 저작들 중에 뭐 조금씩 들어가서 의안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전문적으로 의안만 했던 책은 아니고요. 최초로 이 명의 루안이라는 책이 명 이전의 고대로부터의 명의들의 의안들을 병증에 따라 분류해서 205문으로 분류한 이제 태두죠. 이제 의안 연구라고 하는 큰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신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강해서 성명의 루안이라는 이름으로 1779년에 한 230년이나요? 지난 후에 위지수라는 사람이 책을 냅니다. 주로 명과 청초의 명의의안들을 중심으로 345문으로 내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풍부한 의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의견을 붙여서 이 위책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의안을 그냥 실어놓기만 했고 이 사람은 위지수라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의견을 붙여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느낌이 있게끔 해준 책이라고 하죠. 저도 살짝 봤는데 사실은 이 책이 뭐 고대어로 돼 있으니까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아마 있다고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요.
번역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또 의안들은 보는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의미나 깊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수많은 의안 연구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요즘에는 이제 임상 경험직이라고 해서 보잘것없지만 저도 그 동양화학병을 어떻게 치료하냐 해서 제가 치료한 경험례를 소개했고요. 중국에 이제 수도 없는 의한 그런 임상 경험집들이 나와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죠. 각자들이 임상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얘기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배울 것인지를 저는 많이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주로 자주 보는 임상 참고 서적들을 따로 올려올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주로 보는 책들은 어떤 책인가, 임상에서 참고하는 책들은 어떤 책인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제일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제일 처음에 나온 그 의안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참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밝히지만 저희가 1998년도 북경중의학대 5년을 마치면서 우리 한국 졸업반 동기들과 함께 이 책을 공동 번역해서 출판할까도 생각했는데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보죠. 허유종이라는 사람이 왕태우의 병을 치료했어요. 왕비죠. 그런데 풍사를 맞아서 중풍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말을 못하고 구금해요. 입을 입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맥이 침맥이에요. 이분은 맥에 정통했다고 그래요. 이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 허유종이라는 사람이 이게 618년에서 620년 당나라 때 활동했다고 하니까요. 이 맥진에 아주 정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과 맥에 아주 정통해서 맥을 아주 신묘할 정도로 맥을 잡고 딱 맞는 약을 한두 가지만 써서 치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 사람은 훈증법으로 약을 끓여서 그 증기로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7세기, 6세기, 7세기 걸친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 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일이 아주 급하다. 지금 이제 중풍으로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입도 돌아가고, 이제 뭐, 사지도 못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이 아주 급한 일이다, 이거는. 아주 시급한 일로 크게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지금 일이 아주 급해졌는데 크게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죠. 단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아주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의안입니다. 그래서 만약 유형의 탕약은 형태가 있잖아요. 형태가 있잖아요. 그거를 마셔서 복용해서 소화흡수해서 약이 작용하려면 부지시 이거는 너무 늦어요. 이게 지금 이 급한 일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불급 일에 막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중풍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형태가 있는 약 물질의 약으로 이렇게 먹어서 소화흡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방풍과 환기를 지엔탕 수후 그래서 방풍과 환기를 매일 큰 옛날에 마을 아구 같은 거 있죠? 큰 통에다가 넣고 여러 말을 끓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 말, 두 말 하죠? 그래, 끓여가지고는 어디에 놨냐면, 추앙샤. 그러니까는 침대 밑에 놔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의 기운이, 약 기운이 훈중. 이렇게, 약 기운이 이렇게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펄펄 끓는 걸 그 밑에 놔놨으니까. 그래서 이 만실루 이게 그냥 안개처럼 쫙
그 왕태호가 누워있는 병실에, 그러니까 뭐 병실은 아니겠죠, 병원은 아니니까, 그 방 안에 가득 차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입과 코로 이게 다 그 받아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일날 저녁에 바로 말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본인 허유정이라는 의사가 쓴 말을 보십시오. 非通讯之法不能회의. 자, 이거는 말이야, 이 통신, 신과 통하는 법을 모르는 그런 정도의 지혜가 없는 신과 통신할 수 통신 신과 통할 정도의 그런 법도를 모르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아, 얼마나 오만합니까? 우리말로 오만합니까? 그냥. 대저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운과 통하는 것이고, 코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과 통하는데, 입으로는 음을 양육하는 것이고, 코로는 양을 양육하는 것이다. 이게 음양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기를 통해서 양기를 받고 그 물질을 통해서 음을 배양한다고 하는 큰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약성 내에서 음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늘은 맑아요. 그러니까 코는 형태 있는 것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형태 없는 것만 받아낸다. 맞죠? 코 속에 음식물이나 물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땅은 탁한 걸 주관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형태 있고 얼굴 겸하여 얼굴과 겸하여 형태 없는 것도 입으로 받아낸다. 입이라는 것은 형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 겸하여 있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것도, 그렇죠. 입으로 숨도 쉬죠. 그러니까 이제 탁하기 때문에 양자를 다 한다. 그래서 이 자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과 코로 통해서 약성분이 흡수되도록 했다. 근데 이거는 말이야, 통신의 정도의 지혜가 깨우친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오만한 겁니다. 아주.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이 의안을 보면서. 아무 설명이 없어요. 명의류안의 의안들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성명의 의안에는 위지수라는 분이 자기 나름의 중국말로 안자를 쓰죠. 설명이라는 말을 붙여서 많은 얘기들을 붙여갖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박도 하고 거기에 이론에 관해서 또는 개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자기 의견도 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바가 많다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 명일내에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딱 이 의안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뭐냐면요, 입과 코 점막을 통하여 약성분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500년 전에 이 의사는 약성분이라는 게 그 증기를 통해 가지고 그 약성분이 우리 몸의 입과 코 점막을 통하여 약성분이 흡수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피부 점막을 통해서도 흡수되었을 것인데 주로 입과 코 점막을 통해 흡수됐겠죠. 그때 저는 그 졸업반 때 이걸 번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의안을 보면서 참 1500년 전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이제 마칠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뭐 사정상 일이 있어서 이제 캐나다로 오게 돼가지고 캐나다에서 임상을 하면서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보고 깜짝 놀라고 이 의안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뭐냐면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하면 얼굴 부분에 정맥 주사하는 것이 다른 부위에 정맥 주사하는 것보다 약성분이 뇌에 진입하는 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확한 율은 지금 뭐 참고자를 찾아봤기 때문에 급표를 때문에 아마 30%인가 이상 더 뇌의 약성분이 흡수된다는 겁니다. 이 얼굴 부분에 정맥에 주사하면. 왜냐하면 우리 몸에 뇌로 들어가는 동맥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그 그물망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성분이 그러니까 약을
뿐만 아니라 입자가 큰 것들은 통과가 못하게 막히거든요. 그게 뇌에 있는 병변을 치료하는데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뇌는 두개골이어서 직접 주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임상을 하면서 그 졸업을 하고 한참 후에 이제 임상을 여기 캐나다 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에 얼굴 부분에 정맥 주사하는 것이 다른 부위 하는 것보다 약 성분이 뇌에 진입한 일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일이 급하다. 일이 급한데 이렇게 먹는 약을 써가지고는 일이 급한데 이렇게 먹는 약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늦어 안 돼. 이게 끓이는 약 이게 증기로 해서 코와 입으로만 통해야만 빨리 그게 뇌에 들어가가지고 작용을 한다는 거를 그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건 뭐라는 거야? 이게 신과 통할 정도의 지혜가 있는 자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이 의안의 참뜻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뭐 코점막 입점막이야 뭐 우리는 요즘 다 알아 그렇게 약성분이 가는 거. 그런데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가 신문에 난 걸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오만할 만하다. 참. 이야, 그리고 참 이 허유정이라는 분이 이런 증언법으로 그 당시에 폐결핵으로 많은 사람이 죽여갔다는데요. 그 병도 많이 훈증법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의안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느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상한론 임상형에서도 보듯이 정말 많은 걸 깨우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유력이 임상의 사유력들이 많이 깊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뭐 하여튼 참 생각지도 않게 500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성원한다고 제 강의를 보신다는 것에 정말 마음이 뜨겁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고민과 또는 생각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안 연구를 많이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안들을 골라서 올릴까 하면서 첫 번째로 중국의 의안 연구의 그 역사를 열은 큰 지리를 열은 그 책을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 의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편집한 사람도 이게 보통 통찰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의안이 갖는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편집한 사람도. 그러니까 강건이라는 분이 그 부자가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 책들이 갖는 의미가 이게 이게 좀 간단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모두들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고요. 다시 한번 그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